자, 이번 시간에는 1-3단원 국토의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인문 환경 첫 차시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1-2에서는 우리가 풍순이에게 편지 썼는 거 기억나죠? 예, 지형과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 뭐 자연재해, 그래서 국토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연 환경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생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문 환경, 인문 환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문 환경이 도대체 뭐냐? 그럼 이 인문 환경이 뭘까? 혹시 이 인문 환경이 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인문 환경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연 환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자연 환경은요, 지형, 평야, 해안, 섬, 이런 것처럼, 하천,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들을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고 해요. 근데 인문 환경은 그럼 뭐냐? 이 자연 환경하고는 다르고요. 인문 환경은요. 뭔가 하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람 주변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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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환경이라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인문 환경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을 인문 환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평야는 자연 환경이지만 평야가 뭐였죠? 넓은 땅이었잖아요. 그 넓은 땅에 사람이 논을 만들 수도 있고 밭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 밭 이런 게 인문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그 평야에 사람이 뭘 지을 수 있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물. 그다음에 그 평야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인문 환경이고요. 또 뭐도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드는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유명한 건축물, 그다음에 뭐 놀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인문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인문 환경이라고 해요. 인문 환경. 요게 우리 핵심 단어 첫 번째고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인문 환경 중에서 오늘은 뭘 배우느냐? 오늘은 인구 인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인구 중에서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과연 자연 환경하고 인구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이렇게 분포도 지도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문제가 인구 분포하고 인구 구조잖아요. 그죠? 그럼 인구 분포가 뭐냐? 인구 분포는 뭔가 하면 인구 분포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돼 있죠? 인구 분포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을 뭐라 그런다? 인구 분포라고 한다. 요게 두 번째 핵심 단어. 인구 분포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 요게
핵심 단어 2번이에요. 인구 분포. 인구 구조는 저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이 인구 분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네, 바로 자연 환경에, 이 자연 환경이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지형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억 안 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형도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 지형도는 선생님이 누구 건가 하면 은정이하고 서우 거네요. 네, 가져왔거든요. 자, 이 지형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형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것.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 갈색으로 진한 게 뭐죠? 높은 산이 많은 거잖아요. 높은 산. 갈색이 진할수록 높은 산이고 옅어질수록 산의 높이가 낮은 거고, 이렇게 초록색 돼 있는 게 넓은 평야. 노란색이 좀 더 낮은 곳. 초록색이 제일 낮은 곳. 그죠? 저기 보면 북쪽하고 동쪽에, 북쪽하고 이 동쪽에 뭐가 많다? 네, 산지가 엄청 많다. 여기 나오죠? 산지가 많다. 북동쪽 지역에. 우리가 만든 지형도를 봐도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산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산에서는 우리가 어, 주로 먹고 있는 쌀 같은 그런 곡식이 산에서는 잘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살죠? 당연히 평야 쪽에 사람이 많이 살겠죠. 우리가 만든 지형도를 봐도 평야는 어디 쪽에? 남쪽과 어느 쪽에? 서쪽에. 남서쪽에. 남서쪽에 뭐가 많다? 평야가 많다. 그래서 보면 평야가 발달하고 벼농사에 유리한, 벼농사가 쌀이니까 어느 쪽에? 남서쪽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형도, 이게 뭐죠? 자연 환경에 따라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사는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갑자기 끊겨버려서 놀랐네요. 자, 볼게 다시 할게요.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자연 환경에 엄청 민감한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주로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보면 1940년, 엄청 옛날이죠, 그죠? 그때 인구 분포,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이 인구 분포도를 보면 빨간색 쪽 보이죠? 빨간색 선 요렇게 딱 끈 거예요. 이렇게 끈 거예요. 이렇게 끈 거예요. 북동쪽, 남서쪽. 여기서 요렇게 이 부분이 뭐다? 남서. 이쪽이 북동. 보면은 북동에 산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살죠. 색깔을 보면 인구 밀도라고 나오는데 이 인구 밀도가 뭔가 하면 일정한 넓이 안의 인구수로 인구가 모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요. 인구 밀도가. 그러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렇게 지울게요. 다시 똑같은 네모가 있다고 쳐요. 똑같은 네모. 크기가 똑같은 네모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똑같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사람이 여기는 세 명이 있어요. 네 명 있다 치고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하면 빠글빠글해. 여기 100명 있어요. 똑같은 넓이에 일정한 넓이에 A에는 4명이 있고 B에는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넓이에 있는 사람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4명이고 100명이니까. 이럴 때 이 100명, 똑같은 넓이에 사람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 이 인구 밀도가
B가 A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넓이에 인구가 모여 있는 정도니까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6학년 교실하고 우리 5학년 교실하고 교실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6학년 교실에 몇 명이 있어요? 20명이 있고요. 우리는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6학년 교실하고 5학년 교실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6학년 교실이죠. 왜? 똑같은 크기의 교실에 사람 수가 6학년 교실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인구 밀도가 6학년 교실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인구 분포에서 인구 밀도를 보니까 초록색이 진할수록 사람이 많이 산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넓이에서. 그죠? 그럼 보면은 북쪽하고 동쪽 봐요. 50 미만도 있고요. 그죠? 50, 그 다음에 여기 50에서 100 사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요쪽, 특히 요쪽 봐봐요. 되게 초록색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평야가 많은 남서쪽에 뭐가 많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다. 자, 그러면 핵심 단어가 첫 번째 게 뭐라 했죠? 인문 환경. 두 번째가 인구 분포. 세 번째를 인구 밀도로 할게요. 인구 밀도. 네 번째 핵심 단어는 요거로 하겠습니다. 남서쪽이 네 번째입니다. 남서쪽을 정답으로 할 수 있게끔 문장을 만드세요. 알았죠? 만들면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고 요 지도를 두 개를 보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평야가 발달한 곳은 어디였다? 어느 지역? 남서쪽 지역. 산지가 많은 곳은 어디다? 북동쪽 지역이다. 여기 남서쪽 나왔네요. 그죠? 여기를 쓰면 되겠네. 얘를 핵심 단어 4번으로 쓰면 되겠다. 그죠? 친절하게도. 1940년대 이때예요. 194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년 전에는 사람들이 뭐를 많이 짓고 살았다?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았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어느 쪽이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어디다? 남서쪽이다. 그죠? 요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40년대에서 이제 1960년대, 그다음에 1970년대로 넘어옵니다. 그죠? 1940년도에 비해서 1960년도와 1970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60년대 이후에요. 60년대 이후에 원래 우리가 그전에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인구 분포가 자연 환경 아까 봤잖아요. 그죠? 지형이라든가 평야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 자연 환경보다 인구의 분포가요. 이 자연 환경보다 일자리, 교통 등 뭘로 인문 환경 쪽에서 영향을 점점점 크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인구 이동과 인구 분포도에서 나타나게 돼요. 보면 1970년도에 인구들이 막 이동을 하는데 화살표를 잘 보면 전남, 전북, 충남. 자, 요쪽이 보면 다 이쪽이 다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이쪽이 다. 아까 전에 1940년도에서 농사하고 평야가 많아서 벼농사를 많이 짓던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화살표가 다 어디로 돼 있는가 하면 다 서울 쪽으로 이렇게 다 화살표 이렇게 몰려요. 경기 쪽으로 다 몰려요. 경북에서도 막 다 올라가. 그죠? 많이 몰려요. 이렇게. 서울에서 수도권 쪽으로 조금 나가는 건 있지만 대부분 다 이쪽으로 다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다. 그 다음에 경남하고 경북 지역에서는 어느 쪽으로? 부산 지역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70년도의 인구 이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서울하고 수도권이 뭔가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금 요쪽이죠.
특히 뭐 서울 경기 쪽에 경기도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쳐서 우리가 수도권 그러잖아요. 그죠? 서울하고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많이 모이고 있고 또 부산 쪽으로 인구가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어 아까 봤을 때는 이쪽에 남서쪽에 빡빡하게 다 몰려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여기 수도권 이게 다 수도권이에요. 그죠? 서울하고 진짜로 서울하고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있네. 그죠? 많이 있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디귿이 이쪽에 부산이에요. 기억이 서울과 수도권이고 디귿이 뭔가 하면 부산이에요. 인구가 부산 쪽으로 많이 가더니면 부산도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충남 전북 특히 전북 전남 그죠? 여기 전라도 해안가 여기가 니은이 어딘가 하면 여기 전라도 해안가예요. 전라도 해안가 이쪽에 뭐가 많은가 하면 평야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인구가 서울로 많이 갔지만 여전히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전라도 이 해안 지방에 인구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940년도보다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인 거죠. 줄은 거죠. 인구 이동을 어디로 많이 해서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1940년대까지는 자연 환경이 엄청 중요했다. 인구 분포에서. 그런데 1960년도 이후가 지나고 1970년도가 되면서 자연 환경보다 인문 환경의 영향이 더 커졌다. 인구 분포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제는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보다는 어떤 곳? 공장이 있고 그래서 뭐가 있는 곳? 일자리가 있는 곳.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이제는 벼농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거죠. 특히 1970년대 어디에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그죠? 그다음에 공업이 발달한 여기가 공업이 부산이 되게 발달했거든요. 항구도 있고 그래서 부산 등의 도시의 인구가 늘어난다. 반면에 1940년도대까지 촌락 농촌 지역에 농사를 짓는 인구가 많았다면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요게 요 페이지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핵심 단어를 하나 더 찝을게요. 자, 핵심 단어 5번이죠. 5번은 일자리와 교통입니다. 6번 교통. 그래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자연 환경보다 5번 갈로 5, 갈로 6 등 인문 환경의 영향이 점점 커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다음 도시에 공장들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7번이에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간다? 8. 도시가 8번입니다. 그다음 그 결과 서울 9번, 수도권이 10번입니다. 그죠? 그다음 공업이 발달한 어디? 부산 등 11번입니다. 이렇게 부산 등의 도시의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핵심 단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문장에 거의 두 개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은 그렇게 길게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나라 1940년도하고 1960년대 이후 1970년도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